박사는 미지의 과학세계를 탐구해가는 과학원이나 연구소들, 인재들을 키워가는 교육기관들에서 만나게 되는 높은 지성과 실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코 학계에만 박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모든 전선에서 우리는 공화국의 당당한 박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와 만난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 소기장 강춘금 선생은 우리에게 박사, 석사論文을 발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원 연구사들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꾼들도 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일꾼들 속에서 박사학위 소유자가 많이 나온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일꾼들이 자기 사업에 그만큼 과학기술적으로 정통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할 때는 생산 현장에서 직접 창조된 과학기술 성과이기 때문에 그 도입이 빠르고 그 효과성이 인차 알려진다는 것, 이게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관철하게 한 투쟁에서 널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외치며 대중의 앞장에서 첨단 과학을 돌파해 나가는 일꾼들. 하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랑랑 용예군인 수지일용품 공장 지배인 동지는 오늘 뜻밖의 유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 일용화학공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유봉숙 선생이 식료품 포장재의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지배인 동지는 식료품 포장재 생산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박사論文을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과서나 참고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論文까지 쓴 지배인 동지의 현장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일부러 초빙 강의를 조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학구적으로 대하고 지식과 생산을 결합시켜 나가는 것을 체질하여 온 지배인 동지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다운 지성도와 제대공간 출신 지배인의 결패로 학생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틀어잡으며 지적 제품이란 어디에서 착상되고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교과서의 내용을 실지 생산 실천에 도입해 나가던 이야기, 현실 속에서 문제를 도출하여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던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나가는 지배인 동지의 강의는 거창한 지식의 파도를 몰아오며 대학생들의 마음을 과학기술의 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또 한 번 불타게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유봉숙 선생의 눈가에 그를 알게 되었던 잊지 못할 추억의 물결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포구나 오래전 일인데, 그때 한 일꾼이 찾아와서 수지 강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니 선생님을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봉숙 선생을 소개해줬는데 그가 바로 강남익 지배인 동지였습니다. 강남익 동지는 최전연에서 군관으로 복무하다가 32살의 나이에 영예군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대 후 온화한 구역인민위원회에서 부원으로 일하던 그는 몇 해 후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랑랑 용예군인 수지일용품 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엔 지배인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 지표와 관련된 기술 공정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 지도를 하기가 두려웠고
기술 협의를 할 때에는 책임 기사에게만 모두 맡기고 일부러 고시를 만들어 자리를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인 동지에 대하여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점차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배인 동지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지 간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 때문에 연구기관 선생님들이 찾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배인 동지 자체가 기술을 잘 모르다 보니 그리고 그것을 또 벌려놔야 생산에 더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서 선생님들 섭섭하게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잘 모르는 데다가 그나마 관심까지 두지 않는 일꾼의 뒤떨어진 사고방식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점수도 많지 않은 데다 질이 낮았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존재를 사람들은 평양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자 정업원들은 아무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 지배인으로 와야 한다. 완력만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실무가 높고 기술에 정통한 일꾼이 와야 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말처럼 전 사실 초기에 경제수로도 모르고 기업관리 경험도 없고 설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이런 내가 공장 지배인을 개성한다면 공장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모로 생각하던 끝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지배인을 그만둘 결심을 하고 상급당 조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를 만난 당 책임 일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배인을 그만두겠다. 동문 그래. 군인이 총의 성능을 잘 모른다고 총을 돼버리는 걸 본 적이 있어. 섭섭하구만. 섭섭해. 그래도 당에선 군인 기질 군인 본대로 만난 시련을 뚫고 나가리라 믿고 지배인 사업을 맡겼는데 이렇게 의지가 나약할 줄 정말 몰랐어라고 순절히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전동처럼 그의 흉벽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지배인 동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늦게까지 퇴근하지 않는 지배인 동지에게 제가 지배인 동지 이젠 그만 퇴근하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문득 지배인 동지가 임동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있지 그것을 좀 기타로 타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오라 나의 천우두 못 잊을 모습들이요 이 한밤도 잠복초에서 청춘 시절을 저울에 바쳤다지만 두 번 다시 아침 심장이 오늘도 불타고 있네. 저울이여 나를 믿으라. 그렇다. 어깨 위에 용장은 없어도 우리의 복무는 계속되고 있다. 조국이 맡겨진 전투 임무가 달라졌다고 어찌 군인의 사명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자기 무기에 정통하지 못한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닌 것처럼 오늘날 과학기술을 모르고 과학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일꾼은 일꾼이라고 할 수 없다. 나에게 있어서 군인 시절에는 총대가 무기였다면 오늘은 과학기술이 나의 유일한 무기이다. 이렇게 되어 강남이 동지는 한덕수 평양흉공업대학의 교원들과 인연을 맺고 그들에게서 열성껏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배인 동지를 배아 중에서 보니까 그는 청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청탄이란 일단 발사하면 되돌아서지 않고 목표만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 그렇더라 말입니다. 배우다가 잘 모를 것이 있어서 보게 되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감기 있게 파고들었고, 또 어떤 날에는 많이 학습하고 어떤 날에는 적게 학습하면서 학습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 주로로 그저 높은 속도로 달리곤 했습니다. 우리 지배인 농지가 학습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공장 안에 모든 그 건물들을 다 털어버리고 공장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개발 공사가 한창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새 설비들을 구입하기 위한 이런 전투가 동시에 힘차게 벌어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배인 농지한테서 공발짬이라는 게 정말 남들이 다 차는 깊은 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밤일을 끝내고 퇴근하려고 보니까 지배인동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올라가 봤는데, 지배인동지가 책상에 마주 앉아서 정에다 뭔가 썼다 지었다 하면서 그 정욕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지배인동지 그 정욕적인 학습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배인 동지의 실력은 나날이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기초 지식이 든든해지기 시작하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 분석 방법, 세계적인 식료품 포장재 개발 추세에 맞는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문제들을 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힘겨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지식을 자기가 늘 마시며 사는 물처럼 공기처럼 그것 없이는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공장도 책임질 수 없다는 각오로 충만되었기에 그는 어려운 공학 문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의 풀이 방법을 찾기 위해 그가 독파한 교과서와 참고서는 수백여 페이지, 합리적인 수값 설정을 위한 각종 실험 때문에 꼬박 밤을 새우기를 그 몇백 번. 그러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날 밤에는 그의 아내도 공장 사람들도 대학 선생들도 말없이 눈곱을 적시곤 했습니다. 지배인 동지는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 꼭 그날로 노동자들과 현장 실험을 진행하여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곤 하였습니다. 아마 이 실험 과정이 그의 실력을 눈에 띄게 둬야 할 수 있게 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자조각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이 화학적인 부식 방법으로 이제 인쇄형 로라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쇄 질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배인 동지는 전자조각에 의한 이제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이제 결심을 하고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이제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자공학을 비롯한 이제 선진 기술과 이제 최신 인쇄 기술 공정들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피타는 노력을 했고 또 우리들에게 이제 배워주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에 정통하기 위한 지배인 동지의 결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식료품 포장재 생산 공정을 현대화해야 할 문제가 제기됐을 때 기계공학과 화학공학에 정통한 그는 설비의 기술적 특성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나라에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었고, 그 후 심도 있는 연구 끝에 수지 용융물을 조장식으로 중공송용하여 여러 종류의 비닐 장통을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을 내놓아 석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먼멀리석에 의한 항균성 포장 재료를 연구 도입하여 공학 박사의 용예도 지니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위로 없는 취미에 많이 참가해 보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강남 입동무의 학위로 없는 시민대였습니다. 그가 자기 분야에 얼마나 전통하였으면 심의에 참가한 심사위원 모두가 감탄하였겠습니까? 특히 그가 발표한 항균성 포장재는 식품 안전성 문제에서 매우 가치가 큰 의의를 가집니다. 솔직히 말하여 용해군인은 그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3배, 4배의 노력을 다하여 자기 학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여 오고 눈물이 저절로 앞섰댔습니다. 지배인 동지부터가 실력전의 기수가 되어 돌진하니 자연히 공장에서는 학풍이 일어본지게 되었습니다. 지배인 동지처럼 핏하게 배우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지식의 요새란 있을 수 없다. 이런 각성이 100여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식료일용기술대학 통신생으로 한나란시에 입학하는 이채로운 풍경을 펼쳐놓았고 공장에 인재의 숲이 설레게 했습니다. 그 인재들의 힘에 의하여 공장은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법의 공장으로 오늘은 3중 3대 혁명불군기를 수여받은 전국의 본보기 공장으로 자랑떨치게 되었습니다. 소빈 강의를 통해 지배인 동지와 마음이 통한 대학생들은 한결같이 공장을 참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지배인 동지는 쾌히 응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일터에로 대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유봉숙 선생과 대학생들은 공장 일꾼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발자취가 어린 혁명사적 교양실과 생산 현장을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산같이 쌓여있는 각종 소지 제품들과 필필이 쏟아지는 식료품 포장재들, 만가동 만두알을 걸고 있는 설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깊은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생산 현장에서 기사장 동지를 통해 지배인 동지가 박사 논문을 쓰게 된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형우들 바로 지배인 동지가 이 항균성 포장재를 만들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포장재를 손에 드시고 지배인 지난 시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싸게 사오랬지 이제는 풀렸구만 풀렸어 라고 하시면서 4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시던 모습을 배없는 지배인 동지는 이 포장재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것인가를 결심하고 이 항균성 방막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합부이 가열로랍니다. 합부이 가열로라?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이 합부이 가열로라라는 건 이제 식료품 포장지 이제 2겹을 붙여서 풀을 발라서 말려서 가열시켜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라입니다. 근데 이거 지난 기간에도 이 로라가 고장났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라가 이거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배인 동지가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평양 전구공장에 가서 석용관을 얻어다가 거기에 우리가 만든 니크롬선을 감아서 그래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공장을 찾아오시오. 다른 나라들 같으면 길가의 막돌처럼 사회의 보림을 받고 있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영예군인으로 떠받들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따뜻이 고무해 주시던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안으시고 공장을 찾아오시오. 조국을 위해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이 공장을 현대화하고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정말 대견하다고. 공장을 꾸리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배인이 새 기술에 민감하다고 뜨겁게 고무해 주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영예군인들한테 왔다가 자신께서 어떻게 그냥 가겠는가고 하나라도 도와주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고 헤어지게 아쉬워하는 영예군인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경의하는 그이의 하늘같은 사랑에 목이 메여 끝내는 격정의 오열을 쏟고야 말았다는 지배인 동지의 이야기는 대학생들의 심장을 뜨겁게 올려주었습니다. 오늘 공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영예군인 동지들이 외구처럼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공정을 오늘과 같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꾸려놓았는지, 또 지배인 동지가 왜 그토록 밤새 피타게 학습하여 박사까지 되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정말 과학 탐구도 애국으로 불타는 심장으로 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일꾼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이 옥교위에 당 정책 운명이 놓여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산이자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이자 생산자는 천리를 심장에 새기고 공장 안에 과학기술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강남이 지배인 동지는 평범했던 자신을 김정일 훈장 수훈자로 노력 영웅으로 박사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 인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수지 일용품들과 식료품 포장재를 최상의 수준으로 훌륭히 만들기 위해 피타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명철 동무의 박사 논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박사를 키우고 한 명의 박사로부터 2명, 3명의 박사가 공장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랑랑 용예군인 소지일용품 공장 지배인 강남이 동지. 그의 가슴 위엔 용예군인 메달과 함께 박사 휘장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군복을 입은 군인 시절에도 조국의 심장을 바쳤다는 증표이고, 군복을 벗은 오늘에도 조국의 심장을 바쳤다는 어머니 당의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증표인 것입니다.